부대들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국내 중형차 세단 시장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전통의 강호 소나타를 두고 이제 3파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GM이 만든 쉐보레 말리부, 그리고 르노 탈리스만의 한국판 버전인 SM6가 국내 시장에 등장하면서 국내 중형 세단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의 전야를 맞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쉐보레 말리부와 르노 삼성의 SM6 1.5와 1.6 버전을 가지고 비교 시승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외인 부대들의 반란 지켜보시죠. 전체적으로 슬림한 느낌을 주고 있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좌우로 슬림하게 얇게 배치된 헤드램프가 있고요. 헤드램프는 HID 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랫부분으로 검정색으로 처리된 이런 부분들, 약간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SM6의 앞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웅장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이 통합형으로 좀 두텁게 자리되어 있고요. 한가운데 르노가, 유럽에서는 르노의 배지가 들어오는 자리에는 르노 삼성의 태풍 마크가 들어와 있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데 약간 폭이 있죠.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크롬으로 테두리를 가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범퍼 일체형 안개등,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말리부의 헤드램프는 HID 방식입니다. 아직 LED를 적용을 하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SM6의 헤드램프는 풀 LED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 4850mm의 길이를 갖고 있는 SM6입니다. 아주 어떤 그 비례, 앞뒤의 비례, 그리고 휠 베이스, 이런 부분들 눈에 띄시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앞으로 이런 그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에 245 40 Z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이어를 끼고 있는 거죠. 회전 저항은 3등급입니다. 와이드한 넓은 느낌을 주는 뒷모습입니다. 좌우로 리어 램프가 적용을 되어 있는데요. 3D 타입의 LED 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가 리어 스포일러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살짝 각을 줘서 내려오고 있고요. 역시 르노 삼성의 태풍 마크 안쪽으로 카메라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로 이런 버디킷, 검정 색깔의 버디킷을 적용을 해서 약간 시각적인 그런 그 다이나믹함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역시 트렁크 리드가 내려오면서 살짝 각을 줬습니다. 스포일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쉐보레 엠블럼, 그리고 보디 일체형 범퍼 안쪽으로 머플러를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머플러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배치를 한 게 눈에 띄네요. 그리고 범퍼 아래쪽으로 역시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4925mm의 길이를 가진 말리부입니다. 국내 중형 세단 중에서 가장 긴 길이고요. 이런 크기 때문에 위급의 준대형 세단들과도 경쟁할 만한 길이를 자랑하는 그런 말리부의 측면 모습입니다. 보닛에서 이어지는 라인이 이렇게 도어 프레임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차체 측면에 이렇게 자신의 이름 말리부를 적어 놓은 부분 색다릅니다. 역시 임팔라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차체 측면에 모델명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역시 말리부도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타이어죠. 타이어 사이즈는 245-40R19 사이즈의 컨티넨탈 제품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회전저항 등급 5등급입니다. 회전저항은 1등급이 될수록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얘기를 합니다. 엔진룸 보시죠. 자, 보닛에 안에 힌지가 들어있어서 열고 제끼면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와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190마력입니다. 2.0 엔진보다도 더 큰 출력을 자랑하는 그런 엔진입니다. 1.6 엔진에 더해지는 터보는 엔진의 뒤편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말리부 엔진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 본인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을 했다는데 보닛 무게 감량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고요. 1.5 엔진에 터보를 장착한 166마력의 엔진입니다.
엔진룸 앞쪽으로 이 터보가 올라와 있고요. 이런 그 냉각수 등의 이런 호일을 감싼 것은 터보와의 간섭을 열 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감싸 놓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이 아주 우수합니다. 자, 시트를 늘려서 이 허벅지 부분을 늘려서 좀 더 길게 몸을 지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키가 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리고 8.7인치의 모니터가 센터페시아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런 방식이죠. 테슬라의 그런 그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지 않았나 싶은데요. 거의 모든 조절을 이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모니터로, S링크 모니터로 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내비게이션, 멀티센스 기능이 있는데요. 변속 레버 아래에 있는 이 멀티센스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에 이렇게 5가지 모드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건지 화면이 표시됩니다. 스포츠 모드를 택하면 빨간색이죠. 계기판도 빨간색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뉴트럴을 택하면 하얀색으로 바뀌고요. 퍼스널일 경우에는 빨간색, 에코일 때는 파란색, 컴포트에서 파란색. 이런 컬러를 통해서 이 차의 주행 상태, 주행 상황 등을 어떤 모드로 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그 스포츠 모드일 때는 핸들과 가속 반응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되면서 차의 성능과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도 이제 안내를 해주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부터 오토매틱 하이빔까지 여러 가지 차의 기능들을 S링크 모니터를 통해서 일일이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이게 뭐냐 하면 차선 이탈을 할 때 이런 그 소리를 들려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민감도는 보통 할 건지 낮음 할 건지 아니면 아주 예민하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조절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목적지, 가는 방향, 속도,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의 설정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루프는 이렇게 아주 크게 지붕을 덮고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만 열 수가 있습니다. 선루프 사이즈가 아주 크고 뒷좌석까지 지붕을 다 덮고 있어서 좀 더 시원한 시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말리부에는 물론 이 차에도 르노 삼성 SM6에도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음감, 음질을 보여주는 그런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길이 485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2810mm입니다.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앞 시트는 최대한 앞으로 당겼습니다. 당겨서 앉아보니 주먹이 약 2개 정도 하고 들어가 조금 더 남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좁지 않고요. 그리고 센터 터널의 깊이는 약 손가락 정도, 손가락을 다 커버하는 정도의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가운데 좌석은 이런 앉아보면 이런 정도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머리가 거의 닿을 듯 말 듯 하는 정도의 헤드 클리어런스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공조 환풍구가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 12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시거잭이 제공됩니다. 말리부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자, 센터 페시아 상단에는 8인치 모니터가 있는데요. 마이링크 시스템이 이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비롯해서
DMB, 전화, 내비게이션 뭐 이런 기능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대체적으로 선명하고요. 지금 햇볕이 강한데도 그렇게 반사되는 게 크지 않습니다. 계기판에는 4.2인치 TFT LCD 모니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법 선명한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차의 다양한 기능들을 저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명령을 있습니다. 말하거나 도움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음성 세션 종료. 감사합니다. 이걸 누르면 연비, 속도, 타이머, 차량 간격 표시, 배터리 전압, 냉각수 온도, 오일 압력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센터 콘솔 앞쪽으로 이런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는데요. 무선 충전 장치가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입니다. 포트는 모두 4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센터 페이시아 아래쪽에 깊숙한 곳에 2개가 있고요. 뒷좌석을 위해서 센터 콘솔 박스 쪽으로 또 2개의 USB 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자, 핸들을 쥔 채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핸들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올라와 있습니다. 3단계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음성인식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명령을 거죠. 말하거나 도움말이라고 말씀하십시오. 107.7 FM 107.7 FM 채널 조정 맞습니까? 예. 채널 조정. 항공사,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건물 및 시설 단위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훈련 현장 상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지화 아나운서. 말리부에도 SM6와 같이 보스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조금 상단까지 앞부분까지 이 선루프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SM6보다는 사이즈가 좀 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붕을 열 수 있어서 화창한 이런 날씨를 즐기고 바깥 풍경을 즐기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네요. 손을 떼면 이건 원 버튼으로 되고. 자,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체 길이 4,925mm 그리고 휠 베이스는 2,830mm가 됩니다. 운전석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밀었는데요. SM6와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운전석 시트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야, 이게 뭐 아주 그 태평양 한가운데 같은 그런 그 공간 가입니다. 앞좌석하고 엄청나게 공간이 남고요. 거의 이거는 중형 세단이 아니다. 이건 뭐 거의 그 대형 세단급의 실내 공간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주 그 여유로운 공간감을 가지고 있고 머리 윗공간도 제법 여유가 있습니다. 자, 센터 터널도 거의 손가락 마디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높이인데요. SM6와 비슷한 수준의 센터 터널입니다. 역시 가운데 좌석에 앉으면 헤드 클리어런스가 거의 없이 지붕에 닿을락 말락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조금 더 여유가 SM6보다는 여유가 남는 것 같습니다. 공조 환풍구가 있고요. 그 밑으로 2개의 USB 포트 그리고 12V 전원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뒷좌석 암레스트에는 컵홀더가 있어서 간단한 정도의 편의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트의 질감, 가죽은 아니죠. 뭐 인조가죽의 가죽의 느낌을 주는
인조가죽 정도의 시트인데요. 도어 패널에는 이런 무늬, 나무 장식 등을 넣어서 고급은 아니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두 차의 재원 비교해 보겠습니다. 길이는 말리부가 75mm 더 깁니다. 4925mm고요. SM6는 4850mm가 됩니다. 차체 너비는 SM6가 1870mm로 말리부 1855mm보다 15mm 정도 넓습니다. 높이는 말리부가 1470mm로 약 10mm 더 높고요. 휠 베이스는 역시 말리부가 2830mm, SM6는 2810mm로 약 20mm의 차이를 보입니다. 최고 출력 말리부는 166마력, SM6는 190마력으로 약 24마력의 차이를 보이고요. 최대 토크 역시 말리부는 25.5, SM6는 26.5가 됩니다. 두 차의 연비 19인치 타이어를 적용한 것을 기준으로 말리부는 12.5, SM6는 12.3으로 간발의 차이로 말리부가 조금 더 나은 연비를 보입니다. 두 차 모두 24540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말리부에는 컨티넨탈 타이어, 그리고 SM6에는 금호 타이어가 각각 적용이 됩니다. 앞에는 두 차 모두 맥퍼슨 스트럿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말리부는 멀티링크, SM6는 어댑티브 모션 링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토션빔이 아니라 이를 한국형 지형에 맞춰서 르노 삼성자동차가 새로 튜닝을 해서 최적화한 시스템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필터드 스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더해졌고 여기에 가변 댐퍼 시스템이 더해져서 일체식 차축인 토션빔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최적의 튜닝을 거쳐서 한국 지형에 최적화시켰다는 게 르노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변속기는 말리부가 6단 보령 3세대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SM6는 게트락 7단 DCT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말리부에는 파워 스티어링이 보쉬에서 적용하는 두 차 모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차간거리 조절이 가능하고요. 완전 정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의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하이빔의 경우 말리부에는 스마트 하이빔, SM6에는 오토매틱 하이빔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요. 역시 작동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두 차 모두 신형 아키텍처,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을 하고 있죠. The all-new Malibu is built on a completely new architecture that is stronger and lighter. SM6에는 르노의 중형 플랫폼을 새로 적용을 한 겁니다. 에어백이 말리부에는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SM6에는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이 없어서 모두 6개의 에어백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격은 말리부 1.5의 경우에 2,310만원서부터 3,181만원까지 기본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SM6의 1.6인 경우에는 2,754만원서부터 3,190만원까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물론 두 차 모두 여기에 옵션 가격을 더한 가격이 최종 가격이 되겠습니다. SM6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매직 트렁크, 이런 고급 옵션들이 더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직 핸들, 오토 클로징, 그리고 오토 클로징의 경우에는 차에서 1.5에서 2m 정도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SM6에는 탑재되어 있습니다.